진짜 대한민국의 온갖 위기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이 외교에 관한 모든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이춘근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호텔 이름이 워커힐입니다. 워커힐.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된 다음에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8군 사령관으로 왔던 워커 중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북은 어디에서 찝사 사고로 전사하셨습니다. 거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 워커 언덕이라고 명명하고 그 영어로는 워커 힐, 여기다가 이렇게 그 좋은 호텔을 져서 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유명한 호텔이 되고 있습니다. 1972년에 북한하고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남북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대표단이 와서 묵었던 숙소가 여기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박정희 같은 그 전략가가 미국이 살려준,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건설된 이 나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이 호텔, 지금도 제일 좋지만은 제일 좋은 호텔에 북한 대표단을 재우면서 발전된 서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표단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남한이 잘 사는 걸 보고서 엄청나게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을 다 마놓고 너네들 남한 갔다 와서 남조선이 잘 사는 거 보고 많이 좌절되지, 그리고 힘이 빠지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서 좀 부럽지, 그러고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힘을 기른 다음에 언제 미군 쫓아내고 남한을 공격해서 다 뺏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야. 우리가 이 워커힐이 미국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건설된 이런 호텔인데, 이것이 김일성이 또 그 손자가 다 뺏으면 우리 거가 되는 것이야 라는 일을 결코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이 아주 그러니까 이 하이퍼소닉이라고 합니다. 음속 7배입니다. 그 2.4km입니다. 1초당.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쏘면은 80초에 도착합니다. 80초 만에 도착하는 그 미사일을 동쪽으로 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다른 데로 날아간 거예요.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 쐈다라는 것을 알아낸 후에 3분 있다가 한국이 알아냈습니다. 80초면 서울까지 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북한이 왜 공격하지 않을까? 미국이 있어서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미국은 그 쏘는 순간 봤을 겁니다. 아, 이거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남쪽으로 날아오면 요격을 했을 겁니다. 동쪽으로, 동해바다 쪽으로 가니까 하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남한을 다 쏠 수 있는 핵폭탄, 핵무기, 미사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있으면은 안 된다. 왜? 미국이 복수를 한국 대신해 줄 테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한 발이라도 만들면은 그때 남한을 안심하고 공격할 수 있다. 왜? 미국은 미국 도시 하나가 파괴되는 그것을 각오하고까지도 한국을 도와주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중요하고 지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과목을 몇 년 전에 숙명여자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서 학기 끝날 무렵에 학생들한테 조그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종이 한 장씩 하나 지고 이 질문에 답하라. 오늘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내일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애들 잘 쓰더라고요. 북한이 즉각 침략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나라 취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본이 독도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이 독도 내놓으려면 우리 해군이 일본 해군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아직도. 바로 이렇게 한미동맹은
거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분노하게 하고 미국을 쫓아내고 싶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그렇습니다. 그 뭐 자기 책에도 있죠.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자기는 희열을 느꼈다. 미국이 패배했는데 희열을 느끼고 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는데 희열을 느꼈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힘을 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반미까지 못 가고 비미하고 있습니다. 비미. 미국이 하는 건 매일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꿋꿋이 버텨주기 때문에 지금 안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찾아왔는데 우리 정말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가 그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스크럼 짜서 막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최근에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확실하게 정권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친중, 종북, 비미, 반일 이런 그 외교 정책의 원칙상 전혀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4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며칠 전이에요. 12월 하순에 통일연구원에서 우리 통일의식조사라는 연구조사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93%입니다. 93%가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결코 깨지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90%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1.4%가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군은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똑똑히 들어야 되고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 똑똑히 들으십시오. 한미동맹 강화가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가 66.9%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들이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66.9%, 3분의 2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이 정도 퍼센트면은 이거는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견해가 기울어진 거로 치는데 바로 우리 앞으로 대통령 할 사람들 잘 명심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가 마음에 드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1등입니다. 66.2%, 중국이 좋냐? 12.5%, 소련, 러시아 12.2%,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누구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중국이다. 59.6%.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누구냐? 북한 빼고 중국이 1등입니다. 72.8%.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 문재인이가 매일 그러죠. 안미경중.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중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0% 이상이 경제도 미국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가, 동맹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발표한 자기 견해를 보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는 이제 공산당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느냐에 찬성하는 사람이 93.9%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표 얻고 싶으면 이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주한미군이 중요하다가 96.4%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미국이 소중하고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고 한미동맹 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70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저절로 생긴 줄 아는데 유엔 휴전협정에 사인한 클라크 대장이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하고 군사동맹 맺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깨고서 군사동맹을 체결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그 외교의 신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미국과 동맹 아래 여기까지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다음번 3월 9일 선거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당선되면은 한국은 이제 G2까지 나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 계도시키고 그리고 싸우고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투하십시다. 네, 이 친구